제6강 뇌의 발견 좌우뇌 통합형 인재 만들기 김영훈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앞으로의 시대는 하이 콘셉트와 하이 터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수렵시대, 농경시대, 정보화 시대까지는 모두 좌뇌적인 사회였어요. 성실하고 불량품 없이 물건을 생산하고 정보를 잘 체계화하고 모아놓으면 성공하는 시대였지요. 이제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게 될 겁니다. 정보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생산하느냐, 정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해지죠.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정보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통찰력을 키워야 하는 거지요. 앞으로는 창의력 높은 우뇌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좌뇌와 우뇌 모두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지성과 소질을 잘 반죽하여 조각할 책임이 있는 두뇌 조각가입니다. 그렇다고 몇백만 년의 진화에 의해 프로그램된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단지 한 세대 안에 부모가 마련해주는 특정 교육을 통하여 바뀔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뇌는 부모가 쉽게 반죽할 수 있는 찰흙 덩어리가 아니라 자연과 신에 의해 창조된 총체적인 계획에 따르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아이 스스로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교육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에 따르면 하나의 재능은 뇌에 분리된 고유의 영역이 있으며 한 가지 재능이 손상되었더라도 다른 재능들은 온전하다고 합니다. 영유아 시기의 뇌, 초등학교 시기의 뇌, 사춘기의 뇌의 발달 과정은 모두 다릅니다. 각각의 시기에 맞는 양육법을 부모들이 잘 알고 있어야 좌뇌와 우뇌가 조화를 이루는 양뇌적 인간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영유아 시기의 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 뇌는 한꺼번에 발달합니다. 시각, 말, 정서, 논리수학, 사회적 애착 및 기술, 운동, 또래와의 사회적 기술 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발달합니다. 그래서 오감 교육이나 체험 교육이 강조됩니다. 또 이때 모든 영역에서 발달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이 발달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개월 이전 아이들에게 스킨십을 통해 정서 발달을 도와야 하는데 학습을 시킨다고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이 시기에는 과잉 자극을 한다고 발달이 더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과잉 자극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아이의 정서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6살 이전의 뇌는 한마디로 공사 중인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살 이전의 뇌에 어떤 자극과 교육을 주느냐에 따라서 뇌라는 구조물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두뇌 발달을 알고 그에 따른 뇌 기반 자극과 적기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단계별로 어떤 자극을 주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에서 24개월 때는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가 받은 스트레스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망을 위축시킵니다. 부모와의 스킨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많이 보듬어주고 많이 안아주세요. 25개월에서 36개월 때는 전두엽과 변형계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종합적인 사고와 정서적 안정의 기초를 다지고 관계를 통한 학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 발달을 위한 놀이, 아이의 사회성이나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키는 상징놀이, 사회적 놀이가 필요합니다. 언어 발달도 급격히 이루어지므로 언어 능력을 증진시키는 놀이도 필요합니다. 만 3세에서 6세 때는 전두엽과 우뇌가 발달하는 시기로 창의력과 정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배우고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익힙니다. 창의력이 급격하게 발달하므로 부모와의 대화를 늘려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음악, 미술, 체육 등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본격적인 교육도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영유아 시기의 뇌는 한꺼번에 발달하지만 초등학교 시기는 뇌가 부분적으로 발달합니다. 초등학교 시기의 뇌는 노출되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엔 아이가 좋아하는 것, 스스로 하는 것을 찾아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시켜주면 아이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특정 분야의 영재를 살펴보면 재능보다는 얼마나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했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잠재력이 있는 시간이 생기면 5,000시간 이상 노출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5,000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7년간 노출되어야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잠재력을 발견하고 잠재력 있는 영역에 5,000시간 이상 노출하면 영재가 되고 1만 시간 이상 노출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공부에 관여할 수 있는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적극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아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시기 아이의 뇌 발달을 위해 부모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뇌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오히려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 관리입니다. 뇌의 전기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을 관리하면서 뇌를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신경 써주세요. 사춘기의 뇌는 초등학교 시기의 뇌랑 또 다릅니다. 이 시기엔 뇌의 후두엽이 발달합니다. 전두엽이 과부하가 되고 변연계가 활성화되지요. 또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저하되고 멜라토닌 대처 능력도 저하됩니다. 보상 중추 기능도 떨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칭찬을 해주면 뇌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체벌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단기적으로 칭찬보다 벌을 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은 보상의 뇌가 잘 작동하지 않아 칭찬도 벌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만큼 내적 동기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아이가 정서적으로 친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가 옳은 얘기를 해도 부모 얘기가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서지능이 중요한 것은 훗날 부모와의 관계에서 도드라집니다. 영유아, 초등학교, 사춘기마다 모두 뇌가 발달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부모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보다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역시 우뇌를 이용해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아이의 특징을 말로 자꾸 표현해주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의 두뇌 활동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활성화돼 두뇌 발달이 촉진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다고 무조건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아이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학습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두뇌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입니다. 아이의 정서가 두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부모들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럼 좌뇌와 우뇌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무엇보다 좌뇌와 우뇌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아이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좌뇌부터 살펴볼까요? 좌뇌는 질서를 좋아하고 규칙을 추구합니다. 논리적이고 정확하며 순서를 지키려고 하며 언어적입니다. 반면에 우뇌는 통합적이고 경험의 의미나 느낌에 신경을 쓰며 이미지, 감정,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합니다. 의사소통을 하여도 좌뇌는 말의 내용이나 논리에 주의를 집중하는 반면 우뇌는 표정이나 시선, 억양, 자세, 몸짓과 같은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여러 인지기능과 마찬가지로 감정 역시 좌뇌와 우뇌에서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뇌에서 더 많이 관장합니다. 말을 할 때도 감정은 우뇌에서 처리하며 우뇌가 관장하는 왼쪽 얼굴에 강한 표정이 나타납니다. 뇌에서는 모든 것이 대각선으로 연결되므로 왼쪽 귀가 오른쪽 귀보다 감정적인 뉘앙스를 잘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는 왼쪽 귀에다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뇌만 감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뇌가 두려움, 걱정,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관장하는 반면 좌뇌는 무엇보다 긍정적인 감정들을 관장합니다.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동안 한 번은 좌뇌가, 한 번은 우뇌가 우세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좌뇌가 우세한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우뇌가 우세한가에 따라 아이도 변하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반응이 심한 아이들은 종종 우뇌 우세형 아이들, 즉 오른쪽 전두엽의 활동이 강한 아이들입니다. 반면 거리낌 없이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은 좌뇌 우세형 아이들입니다. 이러한 기질적 성향이 이미 생후 10개월 유아의 뇌파 검사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기질은 유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성격은 기질보다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기질이 주로 대뇌 변연계 하부, 무엇보다도 편도체의 특성인 반면 성격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점진적으로 성숙하는 전두엽에 의해 조절됩니다. 남녀의 차이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편도체는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남자의 편도체는 전두엽으로 통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여자아이는 전두엽의 안과 전전 두 피질이 안정과 고열을 활성화시켜 편도체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에 비해 충동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일이 작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대뇌 변연계의 활동이 불균형한데 무엇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우뇌가 우세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감정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부모는 감정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길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뇌가 뇌의 기능을 지배하고 좌뇌의 논리를 무시한다면 아이는 이미지나 몸의 감각, 감정의 홍수에 빠져 허우적거릴 테지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아이가 좌뇌만 사용해서 논리와 언어를 감정과 개인적 경험에서 분리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아이는 마치 감정이 메마른 사막에 있는 기분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훈육의 목표는 감정의 호수나 감정의 사막을 피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비합리적인 인상이나 자전적 기억, 필수적인 감정들이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놔두고 싶어 하지만 그런 면들을 자아와 통합하여 삶의 질서와 체계를 부여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뇌적 양육이란 아이에게 휘둘린다거나 나쁜 행동을 부추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아이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함으로써 큰 혼란 없이 아이의 협조를 빨리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의 반응은 어떻게 이끌어낼까요? 첫째, 아이를 달래듯 다정하게 대하세요. 아이의 주장이 부모에게는 어이없고 비논리적으로 생각되겠지만 아이는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자기의 불만이 정당하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이가 속상해하고 있다면 우뇌의 정서적 욕구를 반영해 줄 때까지 좌뇌의 논리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선 부모는 우뇌 대 우뇌로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정서적 교감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아이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줌으로써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부모는 신체 접촉, 공감하는 표정, 달래는 억양, 비팟없는 경청 등으로 아이의 우뇌를 달래주세요. 둘째, 대화를 통해 좌뇌에 다시 방향을 잡아주세요.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졌다면 부모는 자신이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아이는 감정이 안정이 되면 부모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 중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그것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계획함으로써 좌뇌를 사용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셋째, 무조건 다 받아주거나 정해진 한계를 허물지 마세요. 아이의 좌뇌가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서 존중과 행동의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무리하게 굴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허용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아이의 감정이 아무리 격할 때라도 여전히 금지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와 교감하거나 방향을 잡아주기 전에 아이의 나쁜 행동을 제지하거나 아이가 옳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세요. 넷째, 일관성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게 하려면 부모가 양육에 일관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의 기분에 따라 어떨 때는 혼나고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면 아이는 혼란스럽고 불안해집니다.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이고 무엇이 부적절한 행동인지 헷갈리기 때문이겠죠. 아이에게 바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원칙을 정하기에 앞서 부모부터 일관성을 지켜나가도록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부모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세요. 아이가 만나는 최초의 관계는 바로 부모입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부모의 행동을 아이들은 보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말투나 표정은 물론 행동, 식습관, 좋아하는 음식까지 담습니다. 이를테면 정리정돈하지 않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에게 정리정돈 잘하는 습관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부모가 불규칙하게 생활하면 아이 역시 불규칙한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짜증을 자주 내면 아이 역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잘 냅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생각하는 힘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이 될 것인지는 아이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주세요. 앞서 말했듯 다니엘 핑크는 앞으로의 시대를 하이 콘셉트와 하이 터치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는 정보를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고 인지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감성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정보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의 조화를 통해 우리 아이가 다가올 세상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뇌가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뇌가 사용하는 산소의 양은 20%가 넘습니다. 그만큼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뇌가 하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뇌에는 1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있으며 각각의 뇌세포는 하나당 1000개에서 1만 개의 시냅스를 통해 다른 뇌세포들과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뇌지만 뇌 발달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이에게 맞는 적절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면 아이의 뇌는 무한한 잠재력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뇌라는 영역은 아직도 개발이 무궁무진한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를 함께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뇌라는 우주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